자, 오늘은 그 창덕여고 그 네 번째 프린트의 함수의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집합 X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두 함수라는 말은 정의역을 X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결과, 그러니까 공역은 이제 실수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X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는 이제 뭐든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함수 f하고 g가 지금 분명히 생긴 모양이 되게 달라.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되냐면 함수 f하고 g를 서로 같다라고 지금 등호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x 대신에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선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x라는 정의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저 두 함수의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x가 만약에 k라는 놈을 원소로 갖고 있다면 정의역에 k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k를 각각의 함수에 대입한 자 k 세제곱은 2k 제곱 더하기 3k라고 하는 자,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 다시 함수끼리 서로 같다 하기 위해선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걸 각각의 함수에 대입했을 때 결과가 서로 이제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넘어가면 자 k 세제곱에 마이너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3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보면 자 k 묶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거 가로 닫고 는 0 되고 자 1, 3의 빼기 그래서 k와 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k 빼기 3으로 인수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0과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답이 3개, 근이 3개니까 개수는 3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정의역, 집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궁금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의역은 0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또 3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자, 이 두 번째 원소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세 번째 원소도 포함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의 3승이 되게 되더라. 자, 근데 그 정의역이 공집합은 아닌다고 했으니까 하나 빼서 몇 개? 7개가 되더라. 정리 좀 해볼게. 자, 함수끼리 서로 같다 하기 위해선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이렇게 0이나 마이너스나 3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외의 원소는 가질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세 가지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얘도 가질까 말까, 얘도 가질까 말까, 얘도 가질까 말까. 그래서 2의 3승. 근데 거기서 공집합을 제외한. 그래서 7개가 바로 정답이 된다. 정답을 확인해보면 자, 5번에 7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좀 확 넘어가서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 방송사고는 아니고요. 지우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1, 2, 3에서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이 표현은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이 표현은 정의역을 X로 하고 정의역을 X로 하고 그 다음에 A로 하고 얘를 공역으로 하겠다는 뜻이야. A에 있는 놈을 집어넣어서 A에 있는 결과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 그럼 한번 X 대신에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2, 3이니까 X 대신에 1, 2, 3 한번 집어넣어 보면 1이 A의 원소이므로 2-F2는 X 대신에 1 대입한 겁니다. A의 원소가 돼줘야 돼. 2를 대입해보면 2가 A의 원소이므로 X 대신에 2 대입하면 4-F2도 자, 선생님 실수했죠?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지우개가 떨어져가지고 당황을 했나봐. 자, 요게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F2도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3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6-F3은 반드시 A의 원소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A에서 A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자, A라는 집합이 1, 2, 3 정의역이요. 또 함수까지 되려고 기다리는 1, 2, 3 근데 물론 이런 조건이 아예 없으면 1도 세 가지를 선택하니까 고3 2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3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27개 함수가 되죠.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만약에 이런 조건 없이 나온 김에 설명하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3개. 그러면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1대1인 경우는 2는 2를 선택할 수 없죠. 나머지 2개를 선택을 하고 3은 또 그럼 마지막 나머지 하나의 원소 선택하니까 6개.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 몇 번이야?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 야, 봐. 2 빼기 F1이 A의 원소가 돼야 된대. 그럼 F1이 1이 될 수 있나요? F1이 1이 되면 1은 A의 원소가 되니까 F1은 1이 될 수 있어. 근데 F1이 2가 될 수 있나요? F1이 2가 되면 2 빼기 2라는 0이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F1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F1이 만약에 3이 돼버리면 2 빼기 3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아니죠. 3이 될 수 없다. 아, 1이라는 원소는 누구에게? 1에게 대응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일단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 2의 함수값이 1이면 4 빼기 1인 3은 A의 원소니까 2의 함수값이 1이 될 수 있고, 2의 함수값이 만약에 2냐? 그럼 4 빼기 2는 2. 그럼 2는 A의 원소니까 F2는 2가 될 수 있고, F2가 3이 될 수 있느냐? 4 빼기 3인 1이 A의 원소니까 3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는 1, 2, 3 누구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적으로 3가지가 되겠구나. 자, 마지막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의 함수값이 1이 될 수 있느냐? 6 빼기 1인 5가 A의 원소가 아니므로 불가능. 3의 함수값이 2가 될 수 있느냐? 6 빼기 2인 4가 A의 원소가 아니니까 불가능. 그럼 F3이 3이 될 수 있느냐? 6 빼기 3, 3이 A의 원소므로 F3은 3이 가능하다. 3밖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친구는 3밖에 없으므로 경우의 수로 보면 한 가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자, 3개. 자, 3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겸사겸사 요거보다 조금 더 표현이 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정의역 1, 2, 3, 4 마찬가지로 공역도 1, 2, 3, 4 그런 함수에 대해서 가하고 나라고 하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지금 구해달래. 근데 가라는 조건은 잠깐 제껴두고 나라는 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 자, 요건 어떻게 돼야지만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지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 x란 집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그래서 또 1, 2, 3, 4의 대응이 되려고 해. 잘 봐봐. 자, 합성함수니까 하나 더 한번 그려서 1, 2, 3, 4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면,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은 1로 대응되고 2는 3에 대응되고 3은 2에 대응되고 4는 4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런 대응 관계가 다음 똑같은 함수 f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이 되면 한번 보세요. 합성 함수의 느낌으로 보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방법은 함수값이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두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을 해야 돼. 이렇게 교환을 해야 돼. 다시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자, 2번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두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이런 방법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모두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자, 1, 2, 3, 4가 1, 2, 3, 4에 대응되는데, 첫 번째,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모두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경우. 그럼 두 번째, 한 쌍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 1번과 2번이 함수값을 교환하고 3, 4번이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관계. 1번이 2번이랑 교환한 거야. 그 다음에 1번이 3번이랑 함수값을 교환하고 2번과 4번은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경우. 1번이 2번하고 교환했고 3번하고 교환했고 1번하고 4번이 함수값을 교환해서 2번과 3번이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경우. 자, 그럼 1번이 이제 함수값을 교환하지 않고, 자, 1번은 그냥 되는데 2번이 3번하고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2번이 4번하고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교환하는 경우 다 했으니까
1, 2번은 자기 자신 대응되고 3, 4번이 대응되는 경우 총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 확률과 통계를 선행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4가지 원소 중에 자 이거 지금서 설명하는 건 뭐라도 넘어가도 되게 노가다로 하면 되긴 되는데 확통을 배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만약에 4가지 원소 중에 함수값을 교환할 2가지 원소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4C, 1호, 6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배운 친구들은. 네, 선생님 저게 뭐죠?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대부분 그렇겠지. 우리가 확통까지 선행한 친구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선행했다면 좀 사용하고 아니면 노가다로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 다시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거나 한 쌍의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들을 다 이렇게 살펴본 거야. 1번, 2번, 1번, 3번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번, 2번 교환하는 거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들을 표현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두 쌍의 함수값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2번이 함수값을 교환하고 3, 4번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1번과 3번이 함수값을 교환하고 2번과 4번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4번이 함수값을 교환하고 2번과 3번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3가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전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바로 몇 개가 된다? 10개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어떤 걸 지금 원하는 거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지 않는 것만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것이 있는 요거라든지 자기 자신 대응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요렇게 자기 자신에 대응되지 않으면서 두 번 합성한 함수가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요 3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개. 몇 번? 자, 2번. 3개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럼 정답은 10개가 되는 거야. 가라는 조건만 없으면 10개가 되는 거야. 자, 요 정도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느낌이 개수는 똑같아. 1, 2, 4 똑같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조건 없애고 그냥 한 가지 조건만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해라. 3번 합성한 거야. 함수 3개를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자, 요 방법 먼저 설명할게. 이것도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4가지 원소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한 친구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고 나머지 세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이게 뭔 소리냐면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기도 하지만 왠지 이거 나오면 또 대박이잖아. 그지? 자 보자. 예를 들어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면은 잘 봐봐. 예를 들어 1이 1에 대응되고 2는 3에게 3은 4에게 4는 2에게 올라가는 자 이러한 대응 관계를 계속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 함수 f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자 3번 넣는 거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죠. 이게 바로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야.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새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거나. 근데 새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방법이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함수값을 교환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함수값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핑크색처럼.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함수값이 대응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대응되는 경우. 그 이것도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는. 오케이? 그래서 3번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가볼게.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새 원소가 함수값을 교환하는 자, 요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답을 알려줄게. 첫 번째, 모두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경우. 모두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냐? 하나의 함수값은 자기의 자신의 대응이 되면서 나머지 친구들이 함수값을 교환하는 경우인데 근데 이 경우 수를 잘 생각해야 돼. 일단 4가지 숫자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될 것이냐 경우의 수 4가지 됩니다.
오케이? 1이 자기 자신 대응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원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근데 나머지 3가지 원소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함수값을 교환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함수가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붙게 되는 거야. 누가 자기 자신에 대응될 것이냐? 나머지 3가지 원소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값을 교환할 것이냐.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면 9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 잠실고등학교가 시험을 봤는데 잠실고등학교 선생님이 아까 니네 딱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2번 합성한 정도의 문제만 딱 냈어. 가조건 빼고 뭐 원소가 4개인지 3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뭐 선생님이 강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차피 뭐 창덕도 프린트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 선생님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또 똑같이 내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3번 합성됐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상등함수가 되게 되는지 꼭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사실 같은 얘기가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hx라는 함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해. 근데 지금 f는 알아? g는 또 모르고 근데 그게 중간에 합성돼 있고 상당히 좀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니네 눈치를 채야 되게 잘 보세요. g 2분의 x라고 하는 이 함수에 3배를 하고 2를 빼고 있죠. g 2분의 x라는 이 함수에 3배를 하고 2를 빼고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바로 3배를 하고 2를 빼는 함수야. 정확하게. 다시 g 2분의 x라는 노란색에 3배를 하고 2를 빼고 있는데 fx라는 함수, 주어진 함수가 3배를 하고 2를 빼는 함수야. 즉 오른쪽에 있는 이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얘를 바로 f에 집어넣은 거구나. f라는 함수가 3배하고 2를 빼. 근데 얘를 3배하고 2를 빼. 얘를 f에 집어넣은 거구나. f에 g 2분의 x를 집어넣은 거구나. 자,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자, 양변의 왼쪽에 방향 중요하죠? 양변의 왼쪽에 f에 대한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므로 쟤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 왼쪽은 뭐가 넣게 되냐면 g 합성 hx. 근데 오른쪽은 뭐가 넣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없어지고 나면 맞는 게 g 누가 2분의 x가 남게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hx를 g에다 집어넣네. 2분의 x를 g에다 집어넣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h8은 반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4가 되겠고 걔를 다시 한번 h에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2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바로 정답이 되겠고 눈치를 채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볼게. 문제에 주어진 함수 fx가 3배하고 2를 빼.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g 2분의 x를 3배하고 2를 뺐어. 얘를 f에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약간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양변의 왼쪽에 f 역함수 합성하고 또 여기도 사실은 양변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상등함수 사라지고 남는 건 h, 그러니까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건 2분의 x. 그래서 hx를 2분의 x라고 놓을 수 있겠다. 자, 여기가 바로 21번 문제 풀이가 됐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23번 문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 선생님이 이거 니네 프린트에서 스캔하면 화질이 떨어질까봐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갖고 오셨나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좀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그림이. 그 문제 스타일도 약간 재밌고 좀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요런 문제 내면은 좀 이게 학교 시험지 퀄리티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요 문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거라면 합성 함수의 치역이 과연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먼저 얘를 간단히 할게. 합성된 함수의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각각 순서 바뀌고 역함수가 되면 g의 역함수가 앞으로 가면서 g 그 다음에 f가 뒤로 오면서 f 역함수라고 하는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진 상황에서 치역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자, 내가 처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면 f의 역함수에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g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치역을 지금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볼까? 예를 들어 만약에 3부터 6까지 숫자를 함수 f의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치역이 예를 들어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잘 봐. 역함수에 이거 집어넣어 얘 나왔으면 원래 함수 f에 뭐 집어넣어서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은 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f라는 함수는. p부터 q까지를 f에 집어넣으면 결과가 3부터 6까지가 나온다. 그럼 함수 fx의 결과가 3부터 6까지인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fx의 함수값이 3부터 6까지인 곳을 표현해 보면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2부터 4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p값은 2에 q값은 4가 되겠죠. 자, f의 역함수에 3부터 6까지 숫자를 집어넣은 그 치역을 p부터 q까지라 하면 역함수는 집어넣은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p부터 q까지를 거꾸로 f에 집어넣으면 3부터 6까지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럼 함수값 f의 결과가 3부터 6까지인 부분을 표시해 봤더니 2부터 4까지 집어넣은 거구나. 아, 얘가 2고 얘가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게 되는구나. 자, 근데 합성함수라는 게 첫 번째 함수를 통과한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이 되므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g라는 함수에 2부터 4까지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g라는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2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결과 나오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에 a부터 b까지라 했으니까 얘가 a, 얘가 b. 그래서 a하고 b를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좀 재미난 문제였던 것 같아. 자, 이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국민 문제가 너무나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많은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뭐 RPM도 있고 뭐 불량레벨도 있고 일품도 있고 뭐 기출 문제인가? 옛날에? 자, 보세요. 자, 일단 먼저 x값이 0보다 작거나 x값이 15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계속 음수니까 얘네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gx가 6이 되는 x값의 개수가 지금 현재 궁금하다 그래서 gx에 6을 집어넣어 봤어? 근데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f 안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거지. x 더하기 2를 f에 넣고 걔를 또 f에 넣고 x 더하기 2를 f에 넣고 걔를 또 f에 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방정식의 해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치환을 합니다. 안쪽부터 천천히 한번 치환을 해볼게. 이런 유의 문제는 다 이렇게 풉니다. 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바깥쪽 안에 있는 얘의 값을 p라고 하면 6이 fp래. 그럼 봐봐. 함수 f에 p를 집어넣은 6이 나왔어? 근데 6이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 봐야 되냐면 3하고 7하고 9를 집어넣어 줘야 돼. p값이 3, 7, 9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요 안에 있는 친구를 p라고 치환하면 fp는 6, p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6이 나와요. 그럼 6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뭘 집어넣어 봐야 된다? 3하고 7하고 9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구나. 아, p값이 3이거나 7이거나 이 9가 되는구나. 근데 p는 빌려 쓴 거야. 누구를 빌려 쓴 거냐? f의 x 더하기 2를 빌려 쓴 거야. 치환한 거죠. 그럼 이거의 결과가 3이 되거나 f의 x 더하기 2의 결과가 7이 되거나 f의 x 더하기 2의 결과가 9가 되거나, 자, 요게 바로 내가 궁금한 또 방정식. 그러니까 세 가지 방정식을 지금도 풀어야 돼. 잘 한번 봐봐. 요거 보자. x 더하기 2를 넣었는데 결과가 3이 됐대. 그럼 함수값이 3이 되는 놈들로 표시해 볼까요? 자, 함수값 3 되려면 누구 집어넣어야 되니? 얘네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지, 그지? 2나 4나 6이나 10을 집어넣어야 함수값 3 돼.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3이 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x 더하기 2가 x 더하기 2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자, 뭐 넣어야지 3 된다고? 2, 4, 6, 10. 그럼 얘가 2, 4, 6, 10이 돼야 되고, 그래서 x값은 뭐가 나온다? 0이나
2나 넘어간 거죠? 4나 8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네 가지 해가 나오게 됐네요. 네 가지 해. 자, 그 다음에 뭐는 x 더하기 1 넣었더니 함수값이 7이 됐대. 7. 함수값이 7이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 유일하게 8밖에 없어. 8을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7이 돼. 그래서 8을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7이 되니까 아, x 더하기 2가 바로 8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x값은 얼마? 6이라는 정답이 나오고, 자 마지막 볼까요? x 더하기 2를 넣어서 함수값이 9래. 근데 함수값이 9가 되는 놈은 없어요. 뭘 집어넣어도 9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선 답이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답의 개수가 궁금했으니까 0, 2, 4, 8, 6. 그래서 5개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학교 선생님이 낸다면은 뭐 예를 들어 방정식의 해 개수가 아니라 뭐 이거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가 x 더하기 2가 아니라 x 빼기 1이라든지 x 빼기 3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함수 26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28 3문제 정도 남았네요. 3문제. 자, 선생님이 볼 때는 이 27번 문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더러운 것 같아. 문제 나와 있는 해설도 좀 복잡하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또 구주입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이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구주입의 수학학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특징은 일단 두 가지 함수가 둘 다 1을 대입했을 때 1이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아예 f1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ax 빼기 1 더하기 1. 왜? 1 넣어서 1 나온다 했으니까. 1 넣어서 1 나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봤고, 그럼 f의 2x라는 함수를 뭐라고 잡아볼 거냐면 bx 빼기 1에 더하기 1. 근데 1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a 값하고 b 값은 둘 다 0이 될 수 없다. a하고 b는 둘 다 0이 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잠깐 한번 가볼게요. 해설풀이랑 좀 다르니까 한번 봐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F1하고 F1을 합성하든 F1, F2를 합성하든 F2, F1을 합성하든 F2, F2를 합성하든 그게 다 F1, F2랑 일치를 해야 된대. 얘랑 얘랑 합성하든 얘랑 얘랑 합성하든 얘랑 얘랑 합성하든 얘랑 얘랑 합성하든 간에 그 결과가 다 이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된대.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F1과 F1을 합성을 하게 되면 다 하진 않고 한번 그냥 느낌만 좀 볼게. 그럼 얘랑 얘랑 합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생님, A에 x 빼기 1에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 1을 빼고 A를 곱하고 1을 더해야 돼. 여기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돼. 그럼 여기 더하기 1 빼기 1 사라지고 전개해주면 A제곱 X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1이 바로 F1과 F1을 합성한 놈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F1하고 F2를 한번 합성을 해볼 텐데, 그럼 F2 먼저 할까? B x 빼기 1 더하기 1이라는 F2를 하고 F1 1 빼고 A 곱하고 1 더해라. 1 빼고 A 곱하고 1 더해라. 그럼 더하기 1 빼기 1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ABX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1이 되더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지? F2의 F1X도 마찬가지로 ABX에 얘가 ABX에 그냥 추론이 안 되면 해보면 됩니다. ABX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F2랑 합성을 하면 F2랑 합성하면 아까 F1 요거 나온 거랑 비슷하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B 제곱의 X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네 가지 함수들이 다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돼. 여기 지금 네 가지 이 함수들이 다 이거 아니면 이게 돼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A나 B의 절대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A하고 B의 절대값이 1이 아니면 A 제곱이든 AB든 AB든 B제곱이든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또 작아지거나. A하고 B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면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이면 얘네들이 9분의 1, 뭐 6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근데 A하고 B 값이 예를 들어 2나 3 이러면 얘는 4,
얘는 6, 얘는 9. 그 절대값이 커진단 말이지. 근데 곱했는데도 절대값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A하고 B에 대한 절대값이 무조건 1, 2 대줘야 된다. 즉 A하고 B가 가능한 것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그럼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문제 표현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정답은 일단 세 가지가 되는데 왜 세 가지인지 볼게. 자, 첫 번째 이런 경우 볼까요? 둘 다 1인 경우 볼까?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1이잖아? 얘 사라져서 만약에 F1이 X이고 F2도 X가 되는 경우는 얘랑 얘랑 합성해도 X, 얘랑 얘랑 합성해도 X, 얘랑 얘랑 합성해도 X. 오케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럼 두 번째. 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볼게. 그럼 F1X는 X고 F1은 X고 그 다음에 F2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 경우 한번 볼까? 자, 봐봐. 얘랑 얘랑 합성하면 X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또 마이너스하고 더하기 2를 하면 다시 X가 돼서 얘랑 얘랑 합성하면 얘랑 얘랑 합성하면 네, 얘랑 얘랑 합성하면 이거 항등함수니까 이 친구고 얘랑 얘랑 합성해도 얘가 항등함수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경우도 그놈들을 모두 합성한 결과가 원래 두 가지 함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더라. 그럼 세 번째, 이거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F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F2가 X가 돼버리면 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합성하나 얘랑 얘랑 합성하나 다 자기 자신 나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네 번째, 선생님 F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F2도 마이너스 X 더하기 2, 즉 A하고 B가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자, 얘랑 얘랑 합성해 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하고 더하기 2 하잖아. 그럼 뭐 됩니까? X 되죠? 얘랑 얘랑 합성한 결과가 F1, 2 중에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자,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다. 자, 1차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원래 함수하고 같아지려면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1차 함수를 합성을 했어. 1차랑 합성하면 또 1차식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왜 1차밖에 못 나오냐면 예를 들어 2차랑 합성하잖아? 4차 함수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같아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상수 함수 아니면 1차 함수 정도일 텐데 상수 함수는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1차 함수가 합성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방법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건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함수 F하고 G에 대한 그림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이것도 합성함수 성질에 의해서 F 뒤로 와. F 역함수. 올라프로 가. 그럼 GX. 요거를 지금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중에 GX라는 함수는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바로 G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가 지금 궁금한 얘는 바로 G 안에 F의 역함수를 집어넣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그래서 X 대신에 F의 역함수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F 역함수의 더하기 1이겠구나.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1만큼 평이 놓아자. 자, 요런 방법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선 F에 대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럼 Y는 fx란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 단계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f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시켜주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마지막 선생님 y는 마이너스 f의 역함수의 그래프 알겠는데 마지막에 위로 1만큼 평행 이동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위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자 0,0이 0,1로 또 1, 마이너스 1, 1,0로 대응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빨간색 저 곡선이 정답이 된다. 그 과정을 좀 천천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2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은. 예전에 몇 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서는 아마 확률로 나왔을 거야. 뭐 함수 중에 순서상 저런 함수 중에 선택을 했는데 뭐 특정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선택될 확률은 얼마냐? 그래서 확률과 연관져서 아마 실제로 나왔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확률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함수의 개수만 함수의 순서상의 개수만 우리가 한번 잘 조사를 해볼게. 가봅시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x란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y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z라는 집합이 0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 상황이 궁금한 거야. 첫 번째, f라는 함수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 1대1이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1대1이죠. 서로 다른 x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1대1이 돼야 된대. 그래? 그럼 여기서 1로 대응되는 1대1 함수의 개수, f의 개수를 조사를 해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개수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방금 1이 예를 들어 1을 선택했다. 그럼 2는 이제 1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3을 선택했다 쳐보고. 그럼 3은 이제 남은 2하고 4 중에 하나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니까 경우에는 2가지가 돼서 그 예를 들어 3이 4를 선택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일단 지금 현재 f가 될 수 있는 경우는 6, 4, 24 24가지 함수 f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야. 야, 지금 합성 함수의 치역이 z가 되고 싶대. 근데 니네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대응관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어지간해서는 합성함수가 치역이 z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2가 1로 가고 1은 0으로 3은 0으로 4는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의미로 보면 1 넣어서 0 나오고 2 넣어서 0 나오고 3 넣어서 0 나오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가 된다? 0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2가 1에 대응돼도 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 문제는. 자, 2가 1에 대응되지 않고 만약에 2가 0에 대응돼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가 된다? 또 0만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함수 f의 치역에 해당하는 1, 3, 4가 중요한 거지 2는 사실 0으로 가냐 1로 가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야, 여기서 1로 대응되는 함수 g의 개수를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함수 f의 치역인 1, 3, 4가 사실 중요하다. 얘네들이 누굴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봐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1, 3, 4가 0, 2를 선택하는 방법은 2의 3승이야. 2의 세제곱. 얘도 2가지 중에 하나, 얘도 2가지 중에 하나, 얘도 2가지 중에 하나. 2의 3승.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다 0으로 대응되거나 얘네들이 다 1로 대응되는 그 2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2개를 빼줍니다. 그리고 2. f의 치역이 아닌 2는 0으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그래서 2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된다. 그래서 함수 g의 개수는 자 8 빼기 2면 6 얘까지 곱하면 12.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얼마야? 144의 2배니까 288? 정답은 288가지가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주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1, 2, 3이 다른 원소를 선택을 한다 하든 그러니까 이런 24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함으로써 전체 경우의 수 288가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